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홍나라입니다. 네, 우선 2022학년도 포항시 온라인 대학 진학 박람회 설명회에 저희 청주교육대학교 설명을 들으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청주교육대학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저희 2022학년도 전형 안내, 그리고 2021학년도 전형 결과 안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전 질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의 장학금과 등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2021학년도 등록금이 161만 5천 원이에요. 네, 굉장히 저렴하죠. 저희 학교가 이제 교대고 또 아무래도 국립대다 보니까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등록금을 받아도 다른 사립대학교랑 비교했을 때 한 학기 등록금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1인당 장학금 수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2학기 기준으로 67.8% 정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긴 하지만 수혜율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학을 하시면 등록금 자체도 굉장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 그리고 이제 교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외 같은 걸로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다 충당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벌어서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록금이나 이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이제 배움과 나눔, 실천을 통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내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교대다 보니까 임용 시험이 아무래도 주된 이제 목표잖아요. 그래서 많은 임용 시험 관련 특강이라든지 기초학력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은 이제 어떤 행사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갔다 온 사진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해외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뭐 실시간 이렇게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유튜브나 뭐 어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해외 교육 실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학을 하시면 이렇게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영안전교육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수영안전교육관이 다 이제 건립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다 완공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이제 수영안전교육관도 이제 개방을 지금 일반인들에게나 뭐 학생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지금 대면으로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잠깐 동안 개방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일반 교직원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도 잠깐 동안은 그렇게 개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시설이 좋죠. 저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개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 대면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셨을 때 이제 수영안전교육관에서 수영 실습이라든지 그런 일반 수영 강습, 뭐 수영 외에도 여러 가지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관입니다. 저희가 생활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생활관이 총 4개의 건물이 있고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늘나래관에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래관은 저희가 이제 BTL이라고 해서 민자 기숙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총 200명 정도가 1학년들은 수용이 되고 대략 재학생으로 기준을 했을 때 50% 정도 수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10%에서 20% 정도 아니면 10%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50%의 수용률이면 저희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숙사 들어오고 싶으시면 네, 충분히 잘 입소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학생,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또는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활관 희망자는 처음에 1학년 때는 이제 수시나 정시 성적으로 저희가 생활관 입소를 받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2학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학점에 따라서 생활관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선발이 거의 다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적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신다면 4년 내내 다 생활관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랑 취업 관련인데요. 교대다 보니까 임용시험 합격률이 곧 저희의 그 취업 관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임용률이 61.1%고 이제 순위상으로는 저희가 낮은 편도 아니고 아주 높은 편도 아닌 중간 정도로 올해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꽤 높은 순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임용 합격률 자체는 아무래도 교사 수급률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해에 학생들이 어떤 지역을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임용 가산점이 굉장히 지역이 넓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2개의 지역이나 1개의 지역에 이렇게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충북, 세종, 대전 이렇게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학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전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입니다. 저희가 수시 모집 일정은 이제 원서 접수를 9월 10날부터 받고요. 이제 서류 제출은 이제 해당자에 한해서 해주시면 되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이제 면접고사를 12월 4일에 치르게 됩니다. 저희가 모든 전형을 다 12월 4일에 치르기 때문에 시간대를 나눠서 조금 이제 전형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세부 일정은 저희가 11월 30날 다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참고를 꼭 해주셔야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가 12월 16일에 이제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인데요. 저희가 수시에서는 187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125명 선발을 해서 총 312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포항이고 또 경북이나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이 설명회를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은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이고 이제 다른 전형 해당 전형에 이제 되는 학생들은 그 전형으로 쓰실 수 있는데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시는 지금 현재 일반 전형에 한해서만 지금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충원 선발 인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정시 모집으로 2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대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이라든지 충북 인재 전형에서 저희가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의 인원이 더 늘어나고요. 만약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 이런 정원외 전형, 정원내 전형,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해당 전형이 이제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각의 전형으로 이제 정시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정시에서 장애인 학생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해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혹시 정시를 지원하시고 싶으신데 특별 전형을 지원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전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선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이 저희 전국 단위 모집 일반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명 선발을 하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 학력에 준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충북 인재 전형은 여기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제 다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전형인데 이제 각각의 특별 전형에는 지원 자격들이 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전형에 혹시 지원을 하실 수 있으면 네, 각각의 전형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7명, 저희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5명,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포항시에도 읍면 단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 학생 전형에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면 이 전형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 이렇게 저희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저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생이 저는 배움 나눔 인재 전형도 되고 농어촌 학생 전형도 되고 또 뭐 다문화 가족 전형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전형에 모두 다 지원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형 중에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 딱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복 지원을 하시면 저희 지원이 아마 하나는 취소가 되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한 가지 전형만 본인에게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2학년도 저희 수시 모집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변경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모두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면접고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별 면접과 개별 과제 발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면접고사에서 개별 면접만 1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 발표, 즉 제시문 기반에서 하는 면접은 폐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해서 오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 사항들은요. 저희가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저희가 수시에서만 지원을 할 건데 수능을 꼭 반드시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최저 기준이 없고 추후에 뭐 생활관 같은 선발에서도 수시의 그 관련 점수로만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보지 않으셔도 수시 모집에서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 또 이제 뭐 정시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당연히 수능을 보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수능은 안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연도에도 제한이 없고요.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학생 전형이라든지 뭐 충북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정고시 지원 자격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형을 제외하고 뭐 배움 나눔 인재 전형 같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한 거는 이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는 검정고시에도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시 모집에서 이제 전형별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시면 1단계에서는 저희가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저희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40 해서 총 100%로 1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류평가에서는 저희가 학교생활 기록부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서류평가 평가 지표를 토대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교직 인적성, 창의적 탐구 역량, 변화 리더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평가 영역에
각각의 2가지씩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직 적합성, 뭐 학업 수행 능력, 뭐 공동체 의식 이런 6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교대는 옛날에 교과 전형을 운영할 때 내신을 많이 봤다고 이제 교과 성적이 낮으면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 조금 합격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주시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학업 수행 능력에서 거의 평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내신이 좋다고 하더라도 학업 수행 능력 외에 다른 영역들에서 만약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뭐 교과 성적은 다른 학생보다 다소 조금 낮더라도 다른 뭐 교직 적합성이라든지 공동체 의식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명회를 듣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시면서 저희 이 평가 지표가 얼마만큼 드러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가 생활 기록부에서 만약에 특정 부분만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미진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골고루 이 평가 지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 부각시키고 싶으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해주시면 본인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뛰어난 학생임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는 모집 요강상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면접고사인데요. 저희가 좀 전에 개별 과제 발표는 폐지가 되고 개별 면접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개별 면접은 흔히들 말씀하시는 인적성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기록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냥 일반적인 뭐 활동 진위 여부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는 교대니까 교직 인적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개방형 뭐 질문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만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대기실에 있다가 바로 면접실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면접실에는 면접관이 2분이 있어요. 그래서 2분이 이제 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다대일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래서 가번호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이름, 출신, 고교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 서류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일부 전형에서는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일정 안내 드릴 때 같이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또 녹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모집 요강상에도 저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는 면접 평가도 이렇게 평가 지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인적성, 창의적 탐구 역량, 변화 리더십, 그리고 의사소통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수시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시의 가장 주요된 사항은 저희가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폐지가 되었고요. 따라서 면접 비중이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수능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모두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은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랑 면접 점수로만 학생들의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형별 반영 요소 비율, 반영 비율인데요. 수시와 다르게 정시는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2배수를 선발을 할 때는 수능 성적 100%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쳐서 이제 1배수를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존에는 2배수를 이제 1단계 지나고 이제 2단계에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에서도 저희는 면접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고사가 수시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모집 요강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지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개별 과제 발표가 있고요.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 발표는 이제 준비를 10분 동안 하고 발표를 5분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일에 제시문을 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10분 동안 해서 5분 동안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수시 면접과 동일하게 이제 개방형 인적성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정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한다든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임의로 개방형 인적성 문항을 주고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이제 던지는 형식으로 개별 면접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교사 사항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인적성 문항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법은 수시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기실에 있다가 준비실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준비실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붙어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제 메모지에 메모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종이랑 펜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제랑 본인이 준비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고요.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셔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 이후에 이제 개방형 인적성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5분 동안 진행을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잘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시랑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은 그런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합격자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자 경쟁률인데요. 저희가 수시 모집에서는 경쟁이 다소 치열한 편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배움 나눔 인재 전형,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9.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나머지 전형들은 다 3대 1을 넘었는데 이제 충북 인재 전형이랑 이제 장애인 학생 전형만 저희가 1단계 세배수를 다 못 채워서 이제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다 1단계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체 경쟁률은 6.4대 1 정도로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격자 등록률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전형에서 이제 100%를 등록을 했는데 이제 배움 나눔 인재 전형과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에서 저희가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충원 인원은 각각 이제 일반 전형이랑 이제 수능 농어촌 학생 전형, 수능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으로 2월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합격자 유형인데요. 저희가 수시 모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졸업 예정자나 2년 이내 졸업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5%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졸업 예정자랑 2019년 2월 이내 졸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금 나이가 많이 되거나 이제 조금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수시보다는 아무래도 정시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분포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충북 인재 전형 자체가 100% 충원을 보이고 있고 또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충북 지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 충남 이 순으로 이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경북 이쪽, 경남 이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많이 합격을 하진 않지만 지원 자체를 아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 잘 준비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저희 청주교대에도 합격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다른 교대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역 다양성은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출신 고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일반고 학생입니다. 교대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고 또 워낙에 내신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87.4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자율고, 외고 이 순으로 저희가 합격 출신 고교 유형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과 등급 분포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평가 지표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교과 등급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교과 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 등급을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셔서 교과 등급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격자 교과 등급 분포를 좀 보시면 배움 나눔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때 중후반에서 2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지원자 자체가 이 정도 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합격도 그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북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1등급 때 중반에서 1등급 때 후반 그리고 2등급 때 중반 정도까지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특별전형인데 특별전형은 아무래도 해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편차는 이제 지원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전형은 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2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고요. 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역시 2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농어촌 학생은 애초에 이제 합격자 자체가 많지 않았고 또 등록률이 낮았기 때문에 네, 비교군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2등급 대 학생들이 좀 가장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등급 대에서 이제 7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 부분 역시 이제 학생들이 어느 성적대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은 50대 50으로 1등급대에서 2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이제 추가 합격 현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배움 나눔 인재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은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 합격을 끝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작년에 저희가 빠져나가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비 번호가 네, 한 번도 돌지 않았고요. 저희가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한 명 뭐 이렇게 네,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51명이 최종 등록을 해서 저희가 정시로 36명이 이월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시 결과인데요.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경쟁률이 조금 낮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수시는 6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서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대를 이렇게 다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거의 대부분의 교대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로 몰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교대는 정시에서도 조금 경쟁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일반 전형은 2.2 대 1,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이랑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은 네, 3.3 대 1, 2.7 대 1 해서 저희가 전체 경쟁률은 2.3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농어촌학생 전형과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에서만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고 다른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 충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서는 저희가 선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격자 등록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다 충원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이제 일반 전형에서 등록을 다 끝냈는데 이제 등록 마감 후에 저희가 포기를 하는 학생이 생겨서 그 학생에 대한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차년도로 2월을 해서 23학년도에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1명 빼고 161명을 다 등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합격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학년도 2월 예정 졸업 예정자, 즉 이제 현역인 학생들에 비해서 졸업을 한 지 조금 됐거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재수생, 삼수생의 비율이 조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시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비교 내신 제도,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4수생 이상부터는 저희가 비교 내신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영향으로 저희가 졸업 예정자보다 졸업자의 비율이 정시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역들은 보통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시와 수시에는 조금 지원자나 합격자의 양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분포 현황은 수시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수도권이랑 충청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요. 또 지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라든지 경남, 경북, 포항 이렇게 다 여러 지역에서도 합격을 하고 있고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출신 고교 유형 역시 수시 때와 동일한 형태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율고, 외고, 검정고시 학생들까지 이제 정시에서는 다 합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시는 교과 등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0분위 분포로 저희가 합격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어랑 수학, 이제 탐구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저희가 통틀어서 저희가 100분위 분포를 분석을 했고요. 보시면 100분위가 대략 2등급대,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과목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체 표준 점수를 합산한 걸로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과목이 월등히 높고 특정 과목이 월등히 낮아도 그 합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과목마다 100분위 분포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이 조금 수학을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조금 100분위가 낮은 학생들이 조금 있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비슷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시 때와 동일하게 정시에서의 특별 전형도 이제 해마다 인원이 다 다르고 뽑는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합격자의 100분위 분포 역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감안하셔서 분석 결과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분포는 대부분 이제 비슷비슷한데요. 탐구만 저희가 한 3, 4등급대 학생들도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2등급대에서 3등급대 정도로 이제 포진을 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 역시 이제 조금 고루고루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2등급대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합격은 저희가 정시에서는 끝까지 도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예비 번호가 이제 많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추가 합격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는 9번까지 빠졌고요. 농어촌 학생 전형이랑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은 각각 1명씩 이제 추가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312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충원 인원이 저희가 마지막에 등록 마감을 하고 나서 학생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등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설명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 대학 입시 설명회도 참여를 했고요. 이런 설명회 같은 게 저희가 다음 주에 자체 설명회가 6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설명회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들으면서 조금 생각은 안 나지만 차후에 설명회 들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온라인 대학 진학 박람회에서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포항시 진로진학센터에서 이제 상담 부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네,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방문 상담도 받고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지역이 조금 멀다 보니까 오시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학교를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상담도 원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뭐 대학 구석구석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라든지 이제 재학생 멘토리 같은 프로그램이나 또 이제 학교로 직접 와서 저희가 모의 면접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조금 관심 있게 찾아보시려면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시간대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청주교육대학교 발표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질의응답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청주교육대학교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은 시간도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